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지난 20일 시행된 전세대출 규제의 영향으로 반전세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전세를 반전세로 전환할 때 집주인은 임대소득세 부담도 고려해야 합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8년 귀속분까지 비과세 대상이었던 2천만 원 이하 주택 임대소득이 2019년 귀속분부터 과세 대상이 됩니다. 지난 20일 직방이 지난해 서울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거래가격 상위 10% 평균 가격은 21억 3,394만 원으로 역대 최고 가격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 2018년 대비 21.5% 상승한 수치이며 5년 전 대비 약 9억 원 이상 상승했습니다. 지난해 상위 10%의 서울 아파트는 강남 3구가 80.6%를 차지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지난 20일 서울 영등포역 대회의실에서 영등포 쪽방촌 주거환경 개선 및 도시 정비를 위한 공공주택 사업 추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발표안을 보면 서울 영등포역 앞 부지 10,000제곱미터의 쪽방촌을 철거하고 최고 36층짜리 주상복합 등 건물 4동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의 민채합니다. 전세 대출의 영향으로요, 이 세입자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반전세를 선택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출의 길이 막히면서요, 전세에서 반전세로 돌려야 되는 세입자들의 고충도 있겠지만은요, 집 주인의 입장에서도 반전세로 돌리게 되면 내지 않던 주택 임대소득세를 물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마냥 반가운 일은 아닌 것 같네요. 오늘 부동산 올인원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 세워보시고요. 자,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아래 전화번호도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송 보시다가 궁금증 생기시는 모든 분들은요. 서울 지역번호 02-3153-2668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무료 문자 참여도 가능한데요. 013-3366-0110번으로 간단하게 메시지 남겨주셔도 저희가 구체적인 상담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시죠. 그럼 오늘도 힘차게 부동산 올인원 출발해 볼게요. 네, 부동산 올인원 오늘은 특별히 이분 모시겠습니다. 강남 부동산 투자의 길잡이이신데요. 우리재테크 부동산연구소의 박영신 소장님과 인사 나눌게요.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박영신 소장님의 강의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부동산 시장은요, 지역별로 SOC, 즉 도로나 철도, 전기와 같은 사회 간접 자본의 예산 영향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은 이 SOC 사업의 현황과 부동산 통계를 짚어주신다고 합니다. 이슈 진단 확인하시죠. 네, 국가기관망 산업인 SOC 사업에 굉장히 중점적으로 국토교통부 예산에 현재 50조 정도가 올해 배정이 됐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기관망 산업, 특히 SOC 사업 쪽으로 많이 지금 치중하고 있는데요. 그런 결과가 실질적으로 지방 쪽으로 조금 어떤 수도권 지역으로 집중화되고 있는 인구를 좀 분산시키는, 또는 현재 해당 지역의 어떤 지역 경제 활성화라든가 해당 지역까지 도달하는 거리를 좀 짧게 해주고 그 지역이 좀 활성화될 수 있게끔 지방과 서울 지역이 워낙 격차가 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해소하고자 하는 부분이 이번 정권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벌써 5차입니다. 1, 2, 3, 4차까지 쭉 진행됐던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5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 맞추어서 실제적으로 국가기관망 산업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부동산에 관련된 통계가 어떤지 잠깐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린 대로 20년 국토교통부 예산 50조입니다. 50조 1,00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랬을 때 전년 대비 한 6조 9천억 원 정도, 한 7조 정도 늘어났고요. 그 예산은 실제적으로 정부 예산이 2조 9천억 정도, 한 3조 정도 되고요. 기금을 마련을 한 것도 한 4조 정도 됩니다. 그랬을 때 전년도보다 늘어났다는 얘기는 향후에 앞으로 5, 6년 정도에는 그만큼 돈을 쓰겠다는 얘기고요. 올해 예산이 이만큼인데 올해 안에 끝날 사업을 가지고 예산을 잡는 게 아니고요. 국가기관망 산업 예술 사업은 굉장히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사업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올해만 들어갈 예산이 이렇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사업 예산 20조 5천억 중대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기금이 29조 6천억 정도 했을 때 사업 예산이 20조 5천억 정도, 정부 예산 20조, 기금이 29조, 그래서 50조 1천억 원 정도 됩니다. 그랬을 때 이 중에서 10조 7천억 정도가 간선교통망이라든가 아니면은 도시재생 사업은 이미 현재 이번 정부에 들어서면서 얘기했던 공약 사업이기 때문에 도심 재생 활성화를 통해서 이제 재개발, 재건축이 어려운 지역들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여건들, 뭐 길도 넓혀주고 그 주변을 환경 개선해주고 또 현재 주민 편익시설도 만들어주고 뭐 이런 형태겠죠. 그랬을 때 그런 형태의 현재 한 20% 정도죠. 20% 정도가 현재 배정이 됐고요. 그리고 도로철도 노후 기반 안전 강화. 도로철도라든가 기본적인 시설들이 안전 기준을 또 오래된 노후화된 것들은 좀 더 정비를 하거나 또 손을 봐야 됩니다. 그런 거에 들어가는 부분이 한 5조 정도 되고요. 그렇게 따지면 15조 정도는 현재 기간망 산업, SOC 산업에 돈이 들어간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도시 교통망이라든가 뭐 교통사각지대 또 교통 혼잡 이런 거 관련된 내용 2조 5천억 정도, 또 주거복지나 주거환경 개선에 1조 8천억 정도, 그리고 혁신성장 투자 및 일자리 창출이 0.7조 7천억 정도 됩니다. 전체적으로 현재 예산 자체가 현재 현재 녹색 구간으로 되어 있는 부분 말씀드린 대로 현재 사회 간접자본 사업에 많이 투자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변화되는 지역들이 여러 개 있을 겁니다. 그런 지역들이 향후에 더 좋아질 수 있게끔 만들어 주려면 여러 가지 기본적인 도로, 철도, 항만 이런 시설들을 만들어 줘야겠죠. 그런 것들이 들어간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말씀드린 대로 SOC 사업과 복지 사업으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SOC 사업이 현재 이만큼이 들어가고요. 거기 복지 사업이 현재 그 나머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현재 교통물류라든가 아니면 도로철도 항망 또는 현재 물류 또 R&D 센터라든가 수자원 지역도시 산업단지까지 들어간 부분이 이제 SOC죠. 그 부분에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현재 사회복지라든가 주택 기초생활보장 뭐 이런 것들도 현재 포함되어 있다. 주거복지 또는 주거지원 뭐 이런 거 다 들어간 내용입니다. 그랬을 때 이런 부분이 앞으로도 더 이런 형태로 올해를 예산을 잡았고 내년에 또 어떻게 바뀔 건가 이것 따라 좀 달라지겠지만 뭐 여러 가지 변화사항도 있겠지만 SOC 사업은 뭐 현재 정부가 바뀌면서도 계속 이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들이 굉장히 개선되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고요. 향후 5년간 SOC 사업 분야에 얼마 정도 투자를 하는가 좀 봤더니 2019년도 12월 달에 나온 자료입니다. 그랬을 때 도로철도라든가 아니면 철도, 도시철도, 철도 관련된 현재 광역교통철도 같은 경우는 현재 예산 편중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해당 지역에서 먼 거리에서도 가깝게 도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준다. SRT, KTX 이런 것들이 다 대부분 그런 거죠. GTX까지 여러 가지 연결선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중점적으로 힘을 쓸 거고요. 해운 항만이라든가 항공공항까지는 당연히 현재 예산이 늘어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매년. 그렇지만 물류 기타까지 다 들어가네요. 물류라든가 기본적으로 산업단지 조성 이런 것들 다 들어나고요. 그렇지만 수자원이라든가 아니면 지역도시 또는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현재 예산이 현재 줄어들 예상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들이 수자원 같은 경우는 원자력 발전소를 얘기하는 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 가지 대체 수단들이 만들어져야 될 테기 때문에 당연히 국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들이 많이 줄어든다. 지역도시 개발 사업도 실제적으로 많이 줄어든 걸 보실 수 있는데요. 지역을 개발하고 도시를 만들어주는 형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또한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예산도 많이 줄어든다. 이런 형태를 보게 되면 지역과 도시개발 사업에 현재 중점적으로 예산 편성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결론적으로 다시 또 현재 수도권 지역으로 사람들이 몰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조건들이 어제 예산만 보고도 얘기를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조 예산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예스 사업에 돈을 투자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생산 유발 효과라든가 부가가치 또는 현재 여러 가지 현재 효과가 발생을 하는가 봤을 때 경제적 파급 효과 같은 경우는 1조를 투자했을 경우에 2조 원 정도 되고요. 거기에 부가가치 또는 현재 생산 부가가치까지 따지게 되면 2조 5천억 정도 됩니다. 거의 2.5배가 되겠죠. 취업자 수도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죠. 취업 유발 효과가 14,000명 정도 됩니다. 여러 가지가 1조를 투자했을 때 여러 가지 효과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같이 어우러져서 같이 상생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5년 동안을 봤을 때는 연평균은 약 한 10조 정도가 생산 유발 효과가 있고요. 거기서 5년 동안 5년을 합계를 냈을 때는 뭐 당연히 50조 정도 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취업 유발 효과도 48,000명에서 24만 명까지 또 고용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거의 비슷한 수치로 늘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금액은
현재 SOE 사업에 투자하는 규모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취업 유발 효과나 고용 효과 또는 거기에 따라서 생산 유발 효과, 투자 가치 이것도 같이 늘어나는 걸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도표상으로도 봤을 때도 이런 효과가 실제적으로 봤을 때도 정부 쪽에서도 굉장히 눈에 보이는 그런 효과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것들을 당연히 더욱더 우선적으로 할 수밖에 없겠죠. 총선 때도 마찬가지고요. 이번 총선 얼마 안 남았지만 당연히 이런 SOE 사업 쪽에 많이 공약을 내세울 겁니다. 여러 가지 여건들이.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제 부동산 통계를 또 정리해서 보시게 되면 부동산 소비자 심리 지수가 어떤가? 뭐 당연히 100을 넘었죠. 당연히 100을 넘었고요. 2019년 11월 달까지 114.4. 그러니까 100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가격이 더 오를 거다라는 심리가 더 크다라는 얘기겠죠. 그렇다면 투자자들이 더욱더 현재 주머니에 돈을 또는 지갑에 돈을 열어서 투자처를 찾는다는 얘기겠고요. 수도권 지역이 이제 119.4까지 올라가 있고요. 지방 같은 경우도 107.1. 현재 지방도 괜찮은 지방은 돈이 된다라고 또 생각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현재 소비자 심리 지수는 계속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보시고요. 그에 따라 또 토지 거래, 토지가 또 얼마나 사고 팔리는가 봤는데요. 2017년도 대비했을 때 거래 필지나 거래 면적을 봤을 때는 실제적으로 거래 필지는 현재 늘어났으나 면적은 줄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거래 필지는 면적을 따지는 게 아니고요. 그 경계에 따른 현재 그 한 필지의 면적은 또 별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헷갈리지 마시고 면적이 늘어났다, 줄어들었다라는 얘기는 필지 수와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랬을 때 현재 필지 수는 늘어났지만 면적은 줄었다. 그러면 지가 상승률은 얼마가 되는가 봤더니요. 실제적으로 현재 2019년도부터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가 상승률이 떨어지고 있다. 당연히 부동산 쪽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토지 쪽보다는 이제 주택시장 쪽으로 많이 흘러 들어갔기 때문에 당연히 지가 상승률 또는 거래가 빈번하지 않다 보면 당연히 가격은 또 그만하고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현재 전년도 또 그 전년도 봤을 때도 계속 떨어지는 상황을 보실 수 있고요. 2019년도 기준으로 많이 떨어진 거 보실 수 있습니다. 거기에 실제적으로 토지를 이제 정부에서 또 지정해서 택지 개발 사업을 하는 뭐 3기 신도시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택지 지정을 하고 공급을 하는 면적은 얼마가 되는가 봤더니 공급을 하는 면적, 택지 지정한 면적은 2018년도에 700만 평방미터 정도 됩니다. 그랬는데 그 700만 평방미터가 공급이 된 면적 봤을 때는 490만 평방미터. 앞으로 현재 200만 평방미터는 더욱더 공급이 돼야 된다는 면적이고요. 택지 지정이 됐다가 이제 또 지정이 되면서 또 그 과정 속에서 원활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겠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도 올 7월부터 이제 또 도시일몰제로 현재 시효가 끝나게 되면 당연히 그거에 따라서 또 문제가 많이 야기될 거고요. 여러 가지 여건을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택 공급은 인허가와 착공만 받습니다. 인허가가 얼마고 착공이 얼마라 하면 향후 몇 년 후에는 집이 얼마만큼 공급이 되겠구나라는 내용이 들 수 있습니다. 정말로 재밌는 사항은요. 2015년도에 현재 공급 인허가 사항은 76만 가구였습니다. 그렇지만 2019년 11월 기준으로 38만 가구, 절반으로 떨어졌습니다. 당연히 공급량이 줄었다는 얘기고요. 공급량이 줄었기 때문에 집값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어느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이런 부분 때문에 집값을 도저히 잡을 수가 없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현재 착공 물량도 현재 2017년도에 54만 가구였습니다. 정말로 2019년도 11월 달에는 3만 9천 가구만 착공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들이 앞으로 공급량을 자꾸 어느 정도 축소를 시키고 그에 따라서 현재 기존의 주택까지도 가격이 올라가는 여러 가지 여건들이 현재 계속 도미노 현상으로 만들어지고 있다 보셔야 되고요. 금리 같은 경우는 현재 1.25%죠. 올해도 또 금리 인하 시사하고 있으면 그렇기 때문에 대출금리와 또 예금금리도 같이 떨어지겠죠. 당연히 여러 가지 여건 봤을 때 실제적으로 현재 가게에서 돈이 필요해서 대출을 받는 사람과 주택을 관련된 대출이 어느 정도 비중이 되는가 봤더니 실제로 현재 천조 정도는 가계대출입니다. 가계대출이고요. 가계대출은 생계형 대출이겠죠. 먹고 살기 위해서 대출을 하는 또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대출을 받는. 그렇지만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서 대출을 받는 부분은 현재 600조 정도 됩니다. 600조.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실제로 늘어난 수치는 맞지만 가계대출 수치가 훨씬 더 빠른 수치로 늘어나고 있다. 우리나라 경제가 그만큼 안 좋다는 얘기를 또 반증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여건들이 주택 공급량은 줄어들고 현재 금리는 내리고 거기에 따라서 대안은 없고 당연히 시장 쪽으로 봤을 때는 부동산 쪽으로 현재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갔고요. 여러 가지 기본적 여건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2020년도 시장도 가격이 상승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부동산 이슈 진단 오늘은요. SOC 예산에 따른 시장의 변화 그리고 파급 효과 등을 살펴봤습니다. 2020년에 부동산 시장의 투자 포인트로 이런 부분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여러분들께 직접적으로 투자에 도움드리는 정보 체크 시간입니다. 소장님과 함께 할 텐데 오늘 어느 지역 가볼까요? 네, 서초구 서초동과 강남구 논현동입니다. 대표적으로 업무 밀집 단지와 또 유통시설, 판매시설, 또 상업시설들이 원활한 지역이고요. 당연히 또 집값도 비싼 지역이고요. 거기에 따라 임대료, 여러 가지 기본적인 여건상 투자자들을 현재 유혹하는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소장님께서는 강남 지역 전문이시죠. 첫 번째로는 서초구부터 가보겠습니다. 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 체크 박영진 소장님과 첫 번째로 떠나볼 지역은요. 바로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인데요. 3호선 신분당선 함께 교차하는 양지역 역세권에서 오늘 투룸 구조의 아파트를 찾아주셨다고 합니다. 가격은요. 약 4억 5천만 원에서 4억 9천만 원까지 예상되네요. 자, 강남 지역 안에서도 GTX C노선 개통을 비롯해서 정말 여러 가지 교통 호재가 기다리고 있는 지역입니다. 서초구 서초동 바로 가볼까요? 네, 전철역은 2개 이용할 수 있고요. 3호선과 신분당선, W역세권입니다. 현재 이용할 수 가능합니다. 거기에 향후에 GTX C노선까지 여러 가지 기본적인 여건이 양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펼쳐진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양지역 같은 경우는 현재 강남구 도곡동과 서초구 양재동, 또 서초구 서초동이 그 교차로를 중심으로 했을 때 펼쳐져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또 강남대로 바로 이면이고요. 도면상 보시더라도 이제 강남대로가 이제 일직선으로 쭉 지나갑니다. 그랬을 때 이게 이 라인이 이제 신분당선이겠죠. 가로축으로 가는 부분이 이제 3호선이고요. 말씀드린 대로 GTX C노선 는 점선으로 돼 있는 부분 향후에 7, 8년 정도만 지나게 되면 이제 개통이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서초와시까지도 현재 차량으로 한 2, 3분 정도 거리. 그러니까 교통 여건들 또는 현재 광역교통버스만까지도 워낙 좋은 지역이죠. 당연히 직장인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따라서 또 롯데라든가 삼성, 또 현재 우리 대기업들이 밀집해 있다 보니까 그 대기업 관계자들이나 현재 직장인들이 많은 지역이다. 거기에 서초구에서 진행되고 있는 대단지, 재건축 단지, 실제적으로 현재 강남권에 인접하면서 강남 역세권 마지막 재건축 단지죠. 5천 세대가 또 존재하고 있고요. 우측에는 또 호곡동과 연결된 대치동 학원가와 재건축 개포단지들 여러 가지 여건들이 굉장히 그 주변을 인구들을 계속 몰릴 수밖에 없는 조건으로 만들어준다 보셔야 되고요. 말씀드린 대로 강남대로 바로 이면입니다. 전철역에서 채 1분이 걸리지 않고요. 강남역과 신분당선 양지역을 이용할 수 있다. 강남역까지도 도보로 한 15분 정도 걸으면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말씀드린 대로 이 강남대로를 따라서 쭉 걸어가게 되면 강남역이겠죠. 그랬을 때 현재 신동아와 우성 또는 현재 무지개가 현재 분양 또는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굉장히 고가의 아파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롯데라든가 삼성 당연히 또 대기업들이 있다 보니까 그 주변에 관계자들 또는 직장인들이 워낙 많은 지역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강남역과 양재역은 업무시설 밀집 지역이라고 아예 표가 될 정도이기 때문에 당연히 물론 테헤란로도 마찬가지고요. 테헤란로와 수직으로 연결된 지역이죠. 그렇다 보니까 그 주변이 실제적으로 이제 대기업, 중소기업들이 워낙 많은 지역, 각종 보험사라든가 대기업들 관련 시설들, 거기에 관련된 또 하청업체들 여러 가지 시설들이 많다 보니 당연히 직장인들도 많을 수밖에 없고요. 강남역에는 저 상권은 말할 필요 없이 굉장히 큰 상권이 존재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센터라든가 백화점 시설들, 또 현재 관공서라든가 아니면 고속버스 터미널 종합병원까지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야말로 100% 완결된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양지역 역세권 개발 사업은 붉은색 라인 1차 구간 개발 사업지 안에 현재 물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 주변이 개발되면서 지금도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 호텔이라든가 업무 시설들이 확충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이 주변이 활성화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서초구청 건너편 쪽에 있는 서초구청 같은 경우도 범위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복합단지로 현재 개발이 되면서 이 주변에 개발되는 그 청사와 또는 유통시설, 판매시설이 같이 어우러지는 공연장 시설까지 또 같이 만든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들이 같이 혼자하는 지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아래쪽에 양재 IC 주변은 현재 4개 공역으로 개발이 되고 있는 R&CD 단지, 실제적으로 현재 연구원 단지죠. 대기업 연구원 단지이기 때문에 그만큼 현재 삼성, KT, LG 또는 현재 현대자동차까지 연결된 라인입니다. 그랬을 때 또 하청업체들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들, 스타트업 밸리도 같이 연결이 되고요. 실제로 이 주변 유통시설과 같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생산 유발 효과라든가 그 주변에 고용 창출 굉장히 크게 작용할 거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GTX C노선은 말씀드린 대로 삼성역에서 다음역이다. 삼성동에 현재 광활한 범위 때문에 개발되는 범위가 이제 전철역을 따라서 현재 양재역이라든가 아니면 그 주변에 있는 9호선 라인으로 했을 때 논현역이라든가 언주역까지도 펼쳐진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현재 24년도 개통 예정이지만 좀 시간 더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연히 개통되기 전에 더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지금이 투자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가격 정리해드리면 4억 5천만 원에서 4억 9천만 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대 예상 금액 3억 6천만 원에서 3억 8천만 원까지 현재 예상이 되고요. 실투자 금액이 9천만 원에서 1억 1천만 원 정도 들어가는 소액으로 가능하고요.
임대 예상 금액은 3천만 원은 월 120에서 140만 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대출 가능 금액이 1억 8천만 원에서 1억 9천만 원까지 또 활용을 하시면 실투자 금액이 2억 4천만 원에서 2억 7천만 원 정도 들어가는 정말로 불가능한 가격이자 강남 지역에 굉장히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조건이고요. 강남대로 직장 밀집 지역이면서 임차 소유가 풍부할 수밖에 없는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그 내용이고요. 양재 역세권 개발 사업 때문에 투자 가치가 더욱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 바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양재 인근의 유일한 투룸 아파트, 전철역과 가깝기 때문에 당연히 상업시설들이 혼재 있는 지역이죠. 이런 주거시설들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유일한 아파트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국세권이나 환승역, 3호선과 신분당선 또는 GTX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앞으로 투자 가치는 더욱더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인프라, 교통 어느 하나 빼놓을 것 없는 서초구 서초동에서 투룸 아파트 들여다봤고요. 다음 지역도 살펴보시죠. 부동산 정보 체크 박영신 소장님과 두 번째로 살펴볼 지역은요. 바로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이네요. 9호선 언지역 역세권에서 이번엔 투룸 구조의 다세대 주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보시죠. 시세는 약 4억 4천만 원에서 4억 8천만 원까지 잡혀있네요. 자, 이슈의 중심인 강남 안에서도요. 1인 가구가 정말 많이 밀집되어 있는 논현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입지부터 시작해서 전반적인 이야기 들려주시죠. 네, 논현동 언주역의 체육세권이 3분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또 구조를 보게 되면 투룸이긴 하나 서비스 면적이 8평에서 10평 정도 되는 3룸이라 해도 무방한 화장실이 2개가 구성이 되어 있는 정말로 잘 지어진 주택입니다. 신축은 이런 주택들이 사실상 보기 드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참고하시고요. 위치로 보시게 되면 말씀드린 대로 언주역입니다. 바로 9호선이죠. 9호선에는 언주역은 현재 국제로 복합지구 삼성동부터 해서 현재 송파 쪽을 넘어가서 강동을 넘어가는 노선입니다. 그랬을 때 또 각동역 과 연결된 7호선, 그리고 아래쪽에는 2호선, 그리고 신분당선이 말씀드린 대로 현재 연장선 세로축으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도보 3분 정도 거리의 최육세권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주변에 직장인 구성들 또는 현재 젊은 친구들이 많다. 임대 수요가 풍부하다는 얘기겠죠. 젊은 인구들을 상대로 임대를 놔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정말 적합하게 맞아떨어지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말씀드린 대로 이 지역은 전철역만 보더라도 보여지는 전철역만 6개입니다. 그랬을 때 실제적으로 신분당선 연장선이 신사역까지 개통이 되면 지금 현재 논현역도 환승역이 되고요. 신논현역도 환승역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주변 전철역은 8개가 포진을 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왼쪽 편에 있는 반포 IC도 말씀드린 대로 경부고속도로 지하와 주거 상업 지역 또 개발 이것 때문에라도 주환경 개선이라든가 주변의 환경 개선 또 그 주변의 환경 또는 오염 물질 제거 이런 것들 굉장히 연결되는 사업이죠. 그랬을 때 이 주변이 굉장히 더 활성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당연히 반포권역 이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당연히 비싼 주택들 아시다시피 반포제라든가 반포레미안 이런 것들이 현재하고 있기 때문에 또 재건축 단지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 재건축 단지들이 현재 이 지역의 서초구 지역의 가격을 주도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강남구와 연결된 지역이죠. 언주역에서 또 건너편 쪽에는 강남 차병과 연결된 의료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의료 관련된 시설들이 많이 들어온다는 얘기겠죠. 지금 현재 확충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철역을 두 정거장만 가게 되면 삼성동 복합개발지구 연결된다. 이런 것들이 이 주변의 인구들을 굉장히 끌어들일 수밖에 없는 젊은 층들의 인구를 굉장히 밀집하게 만든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통시설, 판매시설, 교통시설들 워낙 잘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반포권역에 있는 서초, 그다음에 현재 강남권에 있는 삼성, 여러 가지 현재 유통시설과 판매시설 같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하 쇼핑몰부터 종합병원부터 백화점 시설 또 면세점까지 공항터미널까지 같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 주변에 관공서라든가 종합병원들, 차병원에 의료시설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걸어서 그냥 병원에 갈 정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들이 굉장히 우수하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또 역세권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이죠. 강남 지역의 전철역 주변은 대부분 전부 다 역세권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잡혀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업무 상업, 근생, 주거 복합지역으로 또 개발이 됩니다. 그랬을 때 지금보다도 더 많은 인구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용도를 개선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적률 상향을 해주고 또 현재 맞지 않는 3종이라든가 이런 종 같은 경우는 현재 용도 변경을 상업지로 또 현재 종 상향을 해주고 여러 가지 여건들이 현재 만들어지고 있다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붉은색 라인이 커지면서 그 주변의 임대료를 굉장히 자극을 할 겁니다. 당연히 주변 상권이 커지게 되면 그에 따라서 보여지는 것도 많아지고요. 당연히 임대료도 더욱더 비싸진다. 이런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제로 복합지구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이제 100만 평 개발되는 면적이 이제 올부터 이제 착공이 되는 부분 현대자동차가 착공을 하죠. 영동대로 통합개발도 이제 올해부터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랬을 때 잠실과 또 탄천과 연결되는 정비 사업, 탄천 정비구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한강 정비권역까지 같이 진행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완전히 복합적이다.
그래서 복합시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 될 현대자동차, 롯데타워가 아닌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건물입니다. 층수로는 롯데타워가 높지만 높이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건물입니다. 그랬을 때 실제적으로 이 현대 기아자동차 본사 관련된 시설들이 모두 다 들어오고요. 연구원은 현재 서초동에만 남습니다. 그랬을 때 호텔과 컨벤션 또는 아트홀이라든가 공연장 시설까지 같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여기에 유동인구들이 굉장히 어마어마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관련된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관련된 직원들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그 소속되는 그 유통시설들 관련된 시설들 때문에라도 직장인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 직장인 구성만 보더라도 몇십만 명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들이 굉장히 개선될 수밖에 없는 기본적인 여건을 만든다 보셔야 되고요. 당연히 상층부도 나누어서 개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문화복합단지라든가 아니면 마이산업, 또는 국제업무, 문화과점 또는 현재 그 집에 공연, 문화, 지식 업무, 호텔 또는 포상관광을 해서 해외에서도 포상관광을 올 수 있기 때문에 포상관광을 할 수 있는 여건들, 호텔 쇼핑까지 같이 진행되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단지고요. 종합운동장 쪽으로 이제 스포츠 특화 단지가 만들어진다. 지하 구간도 개발이 돼야죠. 저렇게 큰 범위를 개발하게 되면 지상 구간의 교통량 가지고는 해소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지하 구간 개발하면서 6개 층을 현재 GTX, SRT, KTX까지 연결시키고 거기에 또 환승장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갈아탈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서 모든 시설들이 갈아타게 되면 당연히 대기 시간이 필요하겠죠. 당연히 여기 상권들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들이 바로 영동대로 통합개발 통해서 지하 상권 개발하는 현재 잠실야구장의 30배 규모의 지하 도시가 만들어진다. 그 내용입니다. 여러 가지 여건들이 굉장히 우수해진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가격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4억 4천만 원에서 4억 8천만 원 정도 서비스 면적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임대 금액 3억 5천만 원에서 3억 7천만 원 정도 예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실투자 금액은 9천만 원에서 1억 1천만 원 정도. 또 현재 월세 같은 경우는 보증금 3천만 원에 월 120에서 150만 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출 가능 금액은 1억 7천만 원에서 1억 9천만 원 정도 활용하시고요. 2억 4천만 원에서 2억 6천만 원 정도 들어갈 수 있는 현재 월세 투자도 가능하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9호선 원주역의 3분 초역세권 평지 입지고요. 당연히 전철역에서 가까우면 평지일 수밖에 없습니다. 강남과 노년 또 현재 강남과 서초의 대형 상권 배후지이기 때문에 당연히 풍부한 임차 수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복층식 현재 2층과 구조로 나누어진 그런 형태입니다. 그랬을 때 화장실은 2개고요. 실질적으로 3룸 어떤 구조의 희소 가치가 높은 신축 건물이다 보셔야 되고요. 따라서 전용 면적이 크죠. 20평 이상 되는 넓은 주거 공간. 거기에 또 투자 가치가 상승할 수 있는 강남 서초 연결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앞으로 크게 작용을 할 거고요. 강남 서초 지역 중에서도 그래도 가장 우수한 지역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9호선 언지역 따라서 만나봤습니다. 강남구 논현동의 투룸 다세대 주택까지 점검하고 왔고요. 자, 그리고 요즘 쏟아지는 규제들로 어려움 느끼시는 분들은 무료 세미나에 참석하셔서 어려움 해결을 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제는 부동산 규제 관련 정책 분석이고요. 매주 수요일 그리고 토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진행되는 무료 세미나입니다. 일단 수요일 오후 2시부터는요. 무료 세미나와 1대1 무료 상담 함께 진행이 된다고 하고요. 토요일 오후 2시부터는 1대1 무료 상담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02-3153-2668번으로 지금 빠르게 문의 주시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채워주신 소장님과는 인사 나눌게요.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정보는요. 네이버 TV의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다시 보기가 가능하고요. 박영신 소장님의 정보들 확인해 보시죠. 부동산 올인원 분야별 시장 동향 안내입니다. 대출 관련 기준금리 동향 소식입니다. 1월 17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1.25%로 동결했습니다. 또한 은행연합회는 지난해 12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가 1.6%로 전월 대비 0.03%포인트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1월 전국 주택사업 경기 실사지수는 75.7로 전월 대비 7.8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확대 시행과 계절적 비수기가 겹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부동산 올인원 시청자 참여 방법입니다. 02-3153-2668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상담 원하시는 내용을 문자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이 끝난 후에는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네이버 TV의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 시청자 참여가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은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함께 하시면서 궁금증 생기시면 언제든지 바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 지역번호 02-3153-2668번 활짝 열려 있고요. 또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언제든지 편안하게 문의 주시면 저희가 도움드릴게요. 자, 여러분들께 알찬 정보 드리기 위해서 오늘은 이분 모셨습니다. 더 좋은 부동산 연구소의 고미진 팀장님 모셔볼게요.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저희가 언제나 두 지역을 살펴보고 있잖아요. 오늘 가져주신 두 지역, 포인트가 어떻게 될까요? 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두 지역은요, 장안동이랑 방화동인데요. 이 두 지역의 특징으로는 저렴한 분양 가격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매물 가격이 낮게 책정되어 있다는 장점 가지고 있고요. 또한 직주 근접형 입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업무단지로의 이동이 아주 편리한 곳에 자리하고 있다는 장점 가지고 있고요. 또한 이 지역 주변에는 다양한 개발 호재 가지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저렴하다, 그리고 직주 근접성이 특화되어 있다고 하고요. 마지막으로 호재까지 넘치는 지역이라고 하니까 첫 번째 지역부터 확인해 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 체크 고미진 팀장님과 첫 번째로는요, 서울시 동대문구 장안동으로 가보겠습니다. 5호선 장안평역 역세권에서 방 3개짜리 아파트 오늘 찾아주셨어요. 시세는 약 4억 원에서 4억 500만 원까지 예상되나요? 자, 동대문구 장안동에 위치한 방 3개짜리 아파트를 가져와 주셨는데 일단 이 지역 아파트에서 우리가 만나볼 수 있는 입지적 장점부터 찾아볼까요? 네, 장안동 3룸 아파트의 장점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곳은 장안동 사거리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장안동 일대에서 가장 번화가입니다. 먹거리나 대형마트, 쇼핑몰 등 생활 인프라가 잘 구성된 곳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장안동 사거리에서 도보 10분 거리에는 지하철이 있습니다. 바로 5호선 장안평역 이용하실 수 있는데요. 5호선을 이용하셔서 서울 중심지로 이동하시기가 아주 좋습니다. 종로나 광화문, 동대문 같이 주요 업무단지로 이동하시기 아주 좋고요. 네, 장안평역에서 한정거장 오른쪽으로 이동하시면 군자역 있습니다. 네, 군자역을 통해서 7호선으로 갈아타셔서 강남구청이나 청담, 고속터미널까지 30분대로 진입하실 수 있고요. 또한 한정거장 더 이동하시면 2호선 건대입구역 있습니다. 건대입구역 통해서는 강남이나 잠실, 강남권의 주요 업무단지로 20분대로 접근하실 수 있다는 장점 가지고 있습니다. 승용차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아주 직주 근접형 입지인데요. 동부 간선도로나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등의 교통망 이용하실 수 있고요. 영동대로 잠실대교 통해서 강남으로의 접근성 아주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생활 주변 시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곳 일대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안동 사거리에 있어서 대형 마트나 쇼핑몰, 영화관 잘 자리하고 있고요. 또한 주변에는 학교가 풍부하게 있습니다.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학부모 수요가 풍부한 곳이고요. 은행이나 관공서, 병원도 잘 갖추어져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녹지 공원도 참 중요한 부분인데요. 네, 이곳 일대에는 아차산과 어린이 대공원, 용마산, 그리고 중랑천과 한강공원까지 풍부하게 생활 인프라가 갖추어져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일단 오늘 만나보는 아파트가 장안평역 근처인데요. 조금만 걸어가시면 5호선 그리고 7호선 그리고 2호선까지 이용할 수 있는 정말 교통이 편리한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강남 접근성도 물론이고 또 학군으로 인해서 자녀분들도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지역을 눈여겨볼 때 개발 호재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주변에 어떤 소식들이 있나요? 네, 가장 먼저는 최근에 현대차에서 삼성동 인근에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를 개발한다고 했는데요. 네, 이곳이 영동대교 복합
환승센터랑 마이스센터랑 연계되면서 진행되는데요. 지상 105층과 지하 7층까지 국내 최고층으로 건설되면 대규모의 일자리 창출이 예상되어지고요. 또한 이곳에 일자리가 늘어나게 되면서 주변 인근 부동산으로의 수요층이 많아지고 가격 상승을 이끌어올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청량리역 교통호재 빼놓을 수 없는데요. 청량리역에는 이미 1호선, KTX, 분당선 등 다양한 교통 시설망을 갖추고 있습니다. 여기에 GTX B노선과 C노선 그리고 면목선 경전철까지 더해질 예정입니다. 면목선 경전철은 서울시 재정 사업으로 약 1조 원의 예산을 들여서 진행되는데요. 청량리에서 면목, 장안동, 신내까지 있는 약 9km 구간이 신설되면 이곳 일대의 교통이 더욱더 좋아질 것이라고 예상되어집니다. 또한 GTX B노선은 인천 송도에서부터 남양주 마석까지 약 80km 구간을 잇게 되는데요. 광역 급행철도가 들어서면 2022년도에 착공될 예정인데요. 또한 C노선은 수원에서부터 청량리, 삼성을 지나서 양주 덕정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이 구간은 2021년도에 착공될 예정인데요. 이곳 일대의 강남으로의 접근성이 더욱더 좋아질 것이라고 예상되어집니다. 교통 호재 또 다른 것으로는요. 동부 간선도로 지하 사업 있습니다. 이곳은 상행선과 하행선으로 진행될 예정인데요. 상행선은 월릉 IC에서 성동까지 있는 구간이고요. 하행선은 이거보다 더 길게 월계 IC에서 강남까지 있는 구간입니다. 하행선의 경우 자동차 전용 도로인데요. 이것이 2026년에 개통되면 장안동에서 강남까지의 접근성은 10분대로 더욱더 빨라질 예정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자동차 산업 현대화 될 수 있습니다. 장안평역 일대는 중고차 매매 산업단지가 아주 크게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이 많이 낙후되어 있는데요. 이곳이 현대화될 예정에 있습니다. 이곳이 현대화되면 기존에는 중고차 매매 산업단지만 있었다면 이곳에 매매, 전시, 그리고 자동차 튜닝 사업, 부품 사업이 더해지면서 이곳이 일자리가 더욱더 풍부해질 것이라고 보여지는데요. 기존의 5천여 개에서 추가로 7,400여 개가 더욱더 늘어날 예정이고요. 이로 인해서 경제 육발 효과는 5,400억 원에 이를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큼직한 개발 호재까지 만나봤습니다. 지금도 교통이 편리하지만은요, 강남으로 장안평에서 10분까지 이렇게 단축이 된다고 하니까 강남 지역에 직장 있으신 직장인분들도 가족과 실거주를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자동차 산업 현대화도 포함을 해서 정말 일자리가 늘어나는 소식들은 이 지역의 집가도 좀 끌어올리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 장안평역 근처의 3룸 아파트 시세 어떻게 될까요? 장안평역 3룸 아파트는요, 투룸 다세대 주택보다도 더욱더 저렴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4억 원에서 4억 500만 원으로 만나보실 수 있고요. 전세가는 3억 3,500에서 3억 5천만 원으로 예상되어집니다. 따라서 이 매물에 투자하신다면 실투자액은 5천에서 6천만 원으로 예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무섭게 가격이 오르고 있는 마용성 지역의 아파트 투룸보다요, 장안평 지역의 방 3개짜리 아파트가 훨씬 더 저렴하다고 하니까요. 궁금증이신 분들은 02-3153-2668번으로 지금 바로 연락 주셔서 이런 가격적인 부분도 확인을 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장안동에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 위해서 포인트를 몇 가지나 좀 짚어볼 수 있을까 궁금한데 포인트 어떻게 짚어볼까요? 가장 먼저는 현장 답사하셔서 본 매물의 장점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혼자 가시지 마시고 전문가분과 동행하셔서 어떤 장점 가지고 있는지, 어떤 개발 호재나 매물의 장점은 무엇인지 꼭 확인하시면 좋겠고요. 또한 본 매물은 10m, 10m 도로 접합하고 있습니다. 채광이 잘 들어오고요. 통풍이 잘 되는 곳이고 또한 도로와의 접근성이 아주 좋은 곳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본 매물의 구조와 또한 옵션도 꼭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본 매물은 77세대가 들어와 있고요. 주차 시설이 잘 완비되어 있고 엘리베이터는 2대가 있고요. 또한 인덕션, 태양열 에너지를 활용하는 것, 그리고 무인 택배 등도 고루 갖추고 있다는 장점 가지고 있습니다.
네, 동대문구 장안동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만나보는 아파트가 정확한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어떤 장점이 있는지 팀장님과 함께 한번 임장 나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투자를 고려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주의할 점 좀 짚어주세요. 어떤 점 유의해 볼까요? 네, 이곳에 어떤 풍부한 임차 수요가 있는지 꼭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곳에는 인근 대학가들과 주요 업무 단지로의 접근성이 아주 좋다는 장점 가지고 있습니다. 인근 대학에는 세종대, 건대, 한양대 등이 있는데요. 약 8만여 명의 수요층, 대학가 인근 수요층이 두텁다고 할 수 있고요. 또한 강남이나 동대문 쇼핑몰로의 접근성이 아주 좋다는 장점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직주 근접형 입지임에도 불구하고 저렴한 가격대를 보인다는 점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데요. 강남 3구나 마용성, 마포구, 용산구, 성동구의 투룸 다세대 주택보다도 장안동의 쓰리룸 아파트가 더욱더 저렴하다는 장점 알려드립니다. 네, 이렇게 직주 근접이 특화돼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나온 동대문구 장안동 쓰리룸 아파트 여러분들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다음 지역도 만나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고미진 팀장님과 이번에는요.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으로 가보겠습니다. 9호선 신방화역 역세권에서 오늘 투룸 구조의 다세대 주택 준비해 주셨고요. 시세는 약 2억 4,900만 원에서 2억 6,900만 원까지 예상되네요. 자, 일단 강서구 하면 마곡도 떠오르고요. 오늘 준비해 주신 지역이 황금노선 9호선 근처인 것 같아서 입지가 기대되는데 어떨까요? 네, 이곳은 현재 서남권의 업무 단지와 또한 교통의 중심지로 발전되고 있는데요. 이곳의 시세 차익이 기대되는 곳입니다. 네, 이곳의 입지 여건 함께 살펴보면요. 바로 9호선이 가까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도보 5분 거리에 신방화역이 있는데요. 9호선 통해서 주요 업무 단지로의 접근성이 아주 좋습니다. 여의도라든지 광화문, 또한 김포공항, 또 마곡 산업단지로의 접근성이 아주 좋다고 할 수 있고요. 도보 8분 거리에는 5호선도 이용하실 수 있는데요. 개화산역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근에 김포공항역 있습니다. 쿼드러플 역세권인데요. 9호선, 5호선, 공항철도, 김포도시철도까지 4개의 노선 이용하셔서 이동이 편리한 곳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를 이용하실 경우에는요. 외곽순환도로, 남부순환도로,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행주대교 이용하셔서 이동이 편리한 곳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한 생활 편의시설로는 김포공항으로에 접근하셔서 쇼핑몰, 대형마트, 영화관, 또한 인근의 재래시장, 은행, 병원, 관공서 등 생활 인프라 잘 갖추어져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녹지 공간으로는 개화산과 서울식물원, 스카이공원, 강서한강공원 등 녹지 공간도 풍부하게 조성되어 있습니다. 인근의 학군 또한 중요한데요. 우수한 학군 자리하고 있습니다. 공항고등학교, 또한 방화중학교, 방화초등학교까지 인근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선호하셔서 골드라인으로 불리는 9호선 가까이서 만나볼 수 있겠고요. 5호선을 비롯해서 무려 4개의 노선이 주변을 촘촘하게 지나고 있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요. 이 근처에 방화 뉴타운 소식도 그렇고 생각나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마곡 소식도 그렇고 개발 호재 좀 만나볼까요? 네, 가장 먼저 뉴타운부터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방화 뉴타운 진행되고 있는데요. 3구역과 5구역, 6구역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방화역과 공항시장역 사이에 이렇게 3구역, 5구역, 6구역이 있고요. 3구역과 5구역은 조합 설립, 인가가 마친 상태고요. 6구역은 가장 빠릅니다. 시공사가 선정되었고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노후된 주택가들이 새롭게 아파트 단지로 변모되면서 이곳 일대 주거 환경이 정비되고 커뮤니티 시설이나 또한 교통 환경이 개선되어지고요. 또한 학군 수요가 더욱더 두터워지면서 이곳을 찾는 부동산 수요가 높아질 예정입니다. 또한 뉴타운은 비싸다는 그런 비싸게 조성되기 때문에 인근의 부동산 수요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본 매물도 신방화역 근처에 있어서 이곳을 찾는 수요층이 더욱더 두터워질 것이라고 예상되어집니다. 또한 이러한 뉴타운 호재뿐만 아니라 마곡 산업단지 조성되는 것도 들 수 있는데요. 2008년 말에 정부가 이곳을 영구 단지 중심의 일반 산업단지로 지정하면서 2015년부터 산업단지로 변모되어지고 있습니다. 약
약 100만 평 부지에 이곳에 아파트, 보타닉 공원, 또한 업무단지, 그리고 의료 특화지구, 관공서 등이 들어서게 되는데요. 현재는 대기업이죠. 롯데건설과 또한 LG 컨소시엄 그리고 현대 S-OIL까지 입주한 상태입니다. 의료 특화지구로는 2대 병원이 현재 입주해 있고요. 관공서 중에서는 강서세무서가 입주해 있습니다. 이렇게 입주가 많이 되어지면서 이것의 유동 인구와 또한 일자리 창출이 계속해서 늘어날 예정인데요. 최근에는 SH와 롯데건설 컨소시엄이 MOU를 체결했는데요. 이곳에 2021년에 25만 평 부지에 착공되면서 마이스 산업단지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또한 15만 평의 보타닉 공원도 조성이 거의 다 되어졌고요. 이곳의 유동인구가 40만 명에 이르고 일자리는 16만 5천여 개에 이를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교통 호재도 살펴봐야겠는데요. 김포 도시철도가 최근에 개통했습니다. 지난 9월에 개통되어졌는데요. 현재 누적 승객이 500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신도시에서 김포공항 일대로 접근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또한 이것뿐만 아니라 복선 전철인 대곡 소사선도 개통될 예정에 있습니다. 내년 6월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이렇게 개통되면 김포공항 일대의 교통이 더욱더 좋아질 것이라고 예상되어집니다. 대곡은 현재 3호선과 경의중앙선, 또한 2023년에 개통되는 GTX A 노선도 환승하셔서 이용할 수 있고요. 소사선을 이용하셔서는 소사와 안산 원시를 잇는 소사 원시선도 이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서울시에서 서남권의 발전 계획의 일환으로 공항 복합도시도 발표했습니다. 김포공항 일대의 일자리를 더욱더 강화한다는 계획인데요. 이것이 종합발전 구상안은 투트랙으로 진행됩니다. 공항 내부와 공항 주변 일대를 개발한다는 내용인데요. 공항 내부는 국제 기능을 더욱더 강화하고 항공 관련 일자리와 연구단지 일자리를 늘린다는 계획이고요. 또한 공항 주변으로는 이런 일자리를 기반으로 하여서 이곳을 신성장의 거점으로 육성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렇군요. 크게 정리를 하자면요. 일자리가 늘어나는 소식과 교통 호재가 있었습니다. 시세 차익을 노려보라고 야심차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이유가 개발 호재에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럼 저희가 시세 차익 노려보면서 지금 강서구 방화동에서 투룸에 투자를 한다면 어느 정도 가격이 될까요? 네, 방화동의 투룸 다세대 주택은요, 현재 매매가가 2억 4,900만 원에서 2억 6,900만 원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전세가는 2억 2,900만 원에서 2억 4,900만 원으로 형성되어 있어서요, 실투자액은 2천만 원으로 소액 투자하실 수 있다는 장점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전세를 활용하신다면요, 소액 투자 가능합니다. 2천만 원대로 접근이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 02-3153-2668번으로 바로바로 문의 주시면 도움드리겠습니다. 강서구 방화동도 투자 포인트 짚어볼게요. 어떤 점을 좀 포인트 짚어서 살펴보면 좋을까요? 네, 이곳의 투자 포인트는요, 바로 저렴한 가격입니다. 네, 주요 업무 단지로의 접근성이 나쁘다고 평가되어서 저평가되어 왔는데요. 강서구 일대가 핵심 업무 단지로 마곡 산업단지가 들어서면서 새롭게 이미지가 조명받고 있고요. 배드타운의 이미지에서 자족 도시로 발전되어진다는 장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저렴하게 가격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에 시세 차익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되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개발 호재 풍부하게 가지고 있는데요. 뉴타운이라든지 업무단지가 계속 조성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교통 호재 가지고 있다는 점 들 수 있고요. 또한 본 매물의 구조와 옵션 살펴봐야 되는데요. 매물 자체의 메리트로는 주차 편리 시설, 주차가 편리하고 도로 접근성이 아주 우수하다. 또한 에어컨, 세탁기, 냉장고, 인덕션 등 옵션 다양하게 가지고 있다는 장점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족도시로 크게 변화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하지만 아직은 소액 투자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강서구 방화동의 투룸에도 많은 관심 가져보시기를 바라겠고요. 자, 아쉬우신 분들을 위해서 1:1 무료 상담 준비해 놓으셨다고 합니다. 소액 투자로 부자 되는 방법을 여러분들께 공개해 드린다고 하는데요.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진행되는 무료 1:1 상담인데 무료인 대신에 선착순으로 딱 5명까지만 참여가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02-3153-2668번 같은 번호로 빠르게 문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채워주신 고미진 팀장님과는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린 정보는요.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다시 보기가 가능하고요. 팀장님의 정보들 정리해 보시죠.
저희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보신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네이버TV 들어가셔서 젠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 다시 보기가 가능합니다. 아래 전화번호는 방송 끝난 이후에도 활짝 열어놓고 있으니까요. 방송 보시면서 생기신 모든 궁금증은 02-3153-2668번 또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언제든지 많은 문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동산 올인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